우리 민철 PD가 또 저를 의자에 앉혀놨습니다. 야, 형은 현장에 있어야 될 사람이야. 왜 자꾸 여기 의자에 앉혀놓냐고. 형님, 오늘은 중고차 이야기입니다. 야, 중고차 이야기 많이 했잖아. 중고차도 중고차 나름이죠. 중고차가 뭐 다를 게 있나? 오늘은 20만 킬로 정도 된 중고차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만 킬로? 20만 킬로면 아직 애교 아니야? 나는 항상 중고차 20만 킬로 넘는 차만 타는데? 주행거리가 한 40만 원 돼야지 그제서야 뭐 길들여졌다 그 정도인데 나는. 그거는 정비사라서 가능하신 거고요. 20만 킬로 정도 된 중고차를 구매할 때 꼭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도 이거는 꼭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지. 주행거리가 20만 킬로가 넘는 중고차를 구매하신다면 아마도 연식과 차량 금액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차량들을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거야. 단가가 많이 된 차량들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지. 그리고 대부분 20만 킬로가 넘은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막 침수차거나 아니면 뭐 반파됐던 차거나 아니면 화재가 났던 차량이거나 엄청난 사고가 아니면 일반적인 사고 수리 의무는 크게 관심을 안 두시더라고. 차량의 상태, 외관의 상태나 아니면 오일 누유의 상태, 그런 부분들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시더라고. 뭐 주행거리 이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감안해야지. 금액이 저렴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5가지 정도는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6가지인데 5가지는 꼭 확인하셔야 되고, 한 가지는 요즘에는 그럴 일은 없지만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는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빠르게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숨겨진 고장 코드. 차량 클러스터에 엔진 경고등이 떠 있을 수도 있고 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업소에서 꼭 스캐너 점검을 하셔야 돼요. 스캐너 점검했을 때 다기통 실화, 그런 실화 고장 코드가 발생한 흔적이 있다, 또는 경고등이 발생해서 그게 뜬다. 근데 현재는 뭐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아. 그럴 경우에는 엔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점화 코일과 점화 플러그를 모두 다 교환을 했는데도 그런 경고등이 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자동차는 엔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엔진의 기계적인 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전체적인 엔진의 밸런스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 이런 경고등이 숨겨져 있다면, 또는 현재 점등되고 있다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수리를 받으시고 구매하세요. 자동차를 700만 원에 구입했는데 엔진 교체 비용으로 300만 원, 400만 원 사용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두 번째, 스커핑 현상. 대부분 스커핑 현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구매자가 직접 바로 당장 확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구매를 하시기 전에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가까운 정비업소에서 그 실린더 안의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정말 추천합니다. 우리가 뭐 1, 2천원짜리 과일 하나 살 때도 꼼꼼하게 따져보잖아요. 흠집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몇백만 원짜리 내 자산을 구매하면서 그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커핑 현상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얼마 후에 엔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또한 최소 3, 400만 원을 그냥 증발해 버립니다. 혹시라도 스커핑 현상이 잘 발생하는 엔진이 장착된 자동차를 구매하신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실린더 내시경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변속 충격. 제가 말씀드린 변속 충격은 서 있는 상태에서 뭐 PRND 그런 부분도 맞겠지만 이 부분보다는 주행 중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행 중에 오토미션도 속도에 맞게끔 변속이 이루어집니다. 특정 변속 구간, 예를 들어서 3단에서 4단으로 변속될 때 그때만 충격이 쿵 느껴진다. 그렇다면 트랜스미션에 문제가 발생했을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엔진 진동이나 떨림은 노후된 부품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지만 변속 충격은 자동차에서 가장 비싼 엔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비싼 친구예요. 테스트 운전을 해보다가 특정 구간 3, 4단에서 뭔가 변속 충격이 좀 다른 것 같아. 이걸 그냥 운행하시게 되면 몇 개월 후에 아주 큰 충격으로 발생해서 돈이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변속 충격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미션 쪽에서도 스캔 점검을 해서 숨겨진 고장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확인하세요. 네 번째, 차체 부식. 외관은 깨끗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상품화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으니까요. 하지만 세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체예요. 하체 부품의 부식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바디 자체 내의 부식을 말씀드린 거예요. 모든 하체 부품은 바디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디 자체에 부식이 아주 심하게 발생을 해서 크랙이 있고 구멍이 뚫려 있고, 그렇다면은 이 중고차를 구매하셔서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운행하시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실 거예요. 하체 부품을 교환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폐차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비용을 들어서 보강을 하거나 교체를 할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니까요. 꼭 차를 떠보세요. 떠서 부식이 많이 발생을 했다면 생각 좀 해보세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차량 등록증을 확인하세요. 자동차 검사일자.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되죠. 검사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중고차라고 하면 그래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솔린차뿐만이 아니라 특히 연식이 오래되고 주행거리가 많은 디젤 자동차를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자동차 검사일자를 꼭 확인해보세요. 생각보다 이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무척 많아요. 검사일자가 한 6개월 뒤에 구매를 하셨어요. 차량 상태가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에서 6개월 뒤에 자동차 검사를 받았는데 배기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 디젤차는 그때부터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검사를 최근에 받았는지 아니면 구매를 하시기 전에 일정 부분 비용을 내고 배기가스 측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중고차 구매하시는데 몇만 원 정도는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래된 디젤 중고차를 구매하셔서 이걸로 인해서 차량 매입 가격만큼 돈을 쓰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반품할 수도 없고 세차하기도 그렇고 스트레스 받으면 고치시는 거예요. 그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5가지는 꼭 확인하시고요. 마지막 6번째는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문 게 아니라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만일에 하나라는 그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동차 클러스터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고등이 발생을 하죠. 그 중에서도 엔진 경고등 그리고 에어백 경고등 이 2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클러스터 안쪽에다가 불이 보이지 않게끔 까맣게 페인트를 칠한다거나 아니면 검정색 테이프로 막아놓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는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정말 많았어요. 경고등 지우려면 큰 비용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까만색 테이프나 까만색 마카펜으로 경고등이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차량들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에어백 경고등 또는 엔진 경고등에 그렇게 작업을 한 차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행거리가 많고 오래된 중고차를 구매하신다면 클러스터도 꼭 아주 자세하게 확인해보세요. 민철아, 이 정도면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식이 오래되고 20만 킬로가 넘은 중고차를 구매 중이시라면 오늘 6가지 이야기를 꼭 기억해주세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안전운전하세요.